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국제 뉴스 한 주일에 두 번씩 알아보죠. 오늘 조금 늦게 출발합니다만 그래도 들으실 만한 얘기가 꼭 있을 겁니다. 트럼프 얘기입니다.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베토벤 같습니다. 안경만 빼면. 네. 자, 우리한테는 온통 2월 27일, 8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트럼프 네. 이건데 우리가 관심이 있어하는 트럼프 이외에도 트럼프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관장해야 하고 또 뭐 온갖 너저분한 걸 포함해서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도 많이 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러시아 스캔들, 뭐 여자 스캔들 등등등. 네. 트럼프가 그래서 사면 초과라고 주장하시는데 들어봅시다. 사면 초과 또는 내우 외환도 되고요. 내우 외환. 네. 또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뭐 지금 그 국내 정치에서 그 흔히들 그 정상급 그 정치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환대를 받는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당한다 뭐 그런 얘기들 트럼프가? 얘기하잖아요. 보통 정치들이 많이 그러죠. 뭐 옛날에 우리 전두환 뭐 그랬었던 것 예, 같아요. 뭐 예. 어떤 정치든 그러니까 정상들은 많이들 그러는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서 이제 또 대우받는 이런 거에 비해서 국내에서 너무 당하니까. 근데 외국에서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만 사실 그것도 웃기는 얘기가 국빈 방문으로 초청을 해놓고 대놓고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는 척 해주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전을 워낙 이제 좋은 의전을 받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많이 한다고 하죠. 그렇죠. 대단한 인물로. 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 국내에서 우리 이 이야기도 한번 몇 주 전에 한번 다뤘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셧다운. 네네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결국은 트럼프가 뭐 굴복했느니 뭐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을 한 이후에 제대로 한 본때를 보여줬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고. 펠로시인가가 뭐 펠로시. 네, 펠로시. 네. 그러니까 하원 의장. 근데 그 이후로 지금 35일이 지났는데 네.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3주치인가? 그렇죠. 임시로. 네, 3주치인가 돈만 용돈 줬잖아요. 예, 다 잠깐 준 게 아니고. 이거 쓸 때까지만 써, 네, 떨어질 때까지 써. 그때 가서 다시 보자. 였는데 이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뭐라고 할까요? 암시를 하기도 했었죠. 다음번에 또 그러면 이제 비상사태 간다. 근데 이제 설마 진짜 할까 했는데 실제로 15일이었죠. 그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버렸죠.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설마 이걸 가지고 아무리 트럼프라도 비상사태를 할까라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했죠.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국가 비상사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고 어쨌든 권력자니까는 위기 상황에서는 빠른 결단을 내려야 되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권한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것, 뭐 상식적으로 우리 당연한 건데. 예. 일단 미국에서 그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라를 운영해라. 그럼 그 돈 쓰는 거는 국민들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행정부가 돈 쓰려면은 행정부가 마음대로 집행하면 안 되고 의회가 이제 국민의 대표니까 그렇죠. 의회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원이 그 예산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가장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하는 그렇게 돼 있죠. 네. 미국의 오랜 헌법에서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 예산을 그 하원이 안 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그러니까 이 국방부하고 재무부 예산을 이제 끌어다가 쓸 수가 있는 권한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이게 무슨 아무리 급하다고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비상사태 하면은 이것도 상식적인 이야기죠. 여야가 공히 동의할 수 있는 문제들. 네, 전쟁이라거나 뭐 그렇죠. 국가가 중대한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면 그러느냐? 의회가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많은 몇백 명을 움직이기
정말 빠른 그 판단을 요하니까는 사후 의회에서 이제 추인을 하는 걸로 하고 신속한 신속하게. 판단 및 결정을 위해서 그렇죠. 대통령이 긴급 명령처럼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그렇죠.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이 과연 그런 걸 할 상황이냐. 때냐? 그러니까 다 우리가 과거에 예를 들어보자면은 그러니까 미국 뭐 비상사태가 많이 있었죠. 뭐 무수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 카터 대통령 때에 미국 저 외교관들이 이란의 인질로 잡힌 예, 그랬었어요. 그런 건 비상사태죠. 그 이후로 30여 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9.11 이런 것도 9.11도 들어갔겠지? 그랬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미국의 안보 상황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은 자연 재해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허리케인이 엄청나게 어떤 휩쓸고 갔다. 예, 마을을 덮쳐 가지고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신종 플루 뭐 이런 걸로 해 그때 오바마 때 한번 그랬죠. 이런 걸로 이런 것은 여야가 뭐 구별이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빠른 대처를 요하는 이런 건 하는데 중간에 질문. 예. 여지껏 예산 돈 안 준다고 비상사태 선포한 적 있습니까, 미국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예, 예. 다시 말하면 돈을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예.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지금 대립. 대립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비상사태를 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의회가 아까는 말씀드린 그런 거잖아요. 의회가 반대할 수 없는 거지만 예. 이게 빠른 속도를 요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의회가 반대할 수 있는 것을 대통령이 비상사태로 돈을 갖다 쓰면 그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의회의 고유한 권한인데 그거를 돌파하거나 무시하거나 깨버리는 수단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다. 그렇죠. 바로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심각하게 잘못했네. 이 많이 사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 검토를 당연히 했겠죠. 예. 이 정도 소송이 들어올 거라는 걸 예상을 안 했겠으면 했겠죠. 그래서 자신 있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벌써 지금 미국의 16개 주가 개별 주가 소송을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데요. 이제 시민단체며 이런 네. 네, 하나 또 추가 질문.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뭐를 트럼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재정을 이제 가져다 쓸 수가 있는 재정 집행이 된다는 것이죠. 돈. 그렇죠. 그러니까 저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돈 가져다가 중앙은행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예산 집행을 이제 예를 들어서 국무부에 얼마, 재무부에 얼마 뭐 이렇게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배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부 재정을 야당 동의 없이 국회의 허락 없이 갖다 쓸 수 있다. 그렇죠. 국방부 돈을 갖다 쓴다든가 네. 재무부 돈을 갖다 쓴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 국경에다가 57억 달러인가 얼마 들여서 저기 그 불법 이민자들 그다음에 망명 신청자들 못 넘어오게 담을 좀 더 높이 쌓아야 되겠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왜 그지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트러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계속 이걸 높이 쌓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셧다운까지 왔고. 네네. 근데 계속 그냥 내뱉제라 하고 마이웨이로 가는 거군요. 그렇죠. 비상사태 선포해놓고 선포해놓고 돈 갖다 와서 돈을 80억인가를 국방부하고 재무부 돈을 가져와서 장벽 쌓겠다 쓴 거죠. 이제 앞으로 쓸 거죠. 그 장벽만 쌓고 나면 미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가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지금 야당에서도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 예. 비상사태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시가 급할 때 하는 건데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 35일이 지금 지났잖아요. 예. 셔다운 이제 그때 합의가 되고 예. 35. 그러면 그 사이에는 그럼 비상사태가 아니었냐? 그 이후로 갑자기 무슨 변한 게 있느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상사태냐? 그럼 그 전에는 비상사태가 아니었냐? 미국 50개 중에 16개 주가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곳곳에서 웅성웅성하고 민주당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데 그렇죠. 트럼프 콧방귀나 낍니까? 트럼프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지금까지 제가 쭉 나열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진짜 줄줄이 앞으로 소송이 이어지는데 위기건 지구를 떠나가지고 이 소송을 계속 감당을 하고 있으려면은 뭐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콧방귀를 낄 만큼 그 정도의 한가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가할 일도 아니고 자기가 탄핵당할 지금 우려도 정치적 우려도 완전히 불식된 게 아니고 네. 러시아 스캔들이니 뭐니 계속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홈런을 맞을 수도 있는 승부수다. 한번 이제 삼진을 잡겠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딱 던졌는데 위닝샷을 던졌는데 그게 실투가 과연- 돼가지고 가운데 몰리면 홈런 넘어가는 건데 예.
민주당이 홈런을 때릴 것 같아요? 아니면 트럼프가 민주당 타자를 삼진으로 솎아낼 것 같아요? 다만 그러니까 야구와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 지금 짧은 몇 초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긴 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예. 제 견해로만 말씀드리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있어서 유리하진 않다.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 그 법률적 검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미국이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권력 분리, 그러니까는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서의 엄격한 분리, 이게 이제 생명 아닙니까? 예. 이것에서 굉장한 어떤 그 위반으로 부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코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불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아까 잠깐 말씀을 비치셨는데 최근에 지난 2017년에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재작년이군요 벌써 2017년이요. 트럼프 대통령 직무박탈 논의가 실제로 있었어요. 네. 이건 뭔 얘기입니까? 직무박탈이라 하면 직무박탈, 그러니까 탄핵과는 다르고 일시적으로 권한을 정지시킨다? 일시적일 수도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영구적이 될 수도 있는데 네. 탄핵은 보통 이제 의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의회 요구가 아니고 행정부 내부에서 그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 행정부 내부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보스를 그렇죠. 그러니까 한두 명이 뭐 해가 그건 안 되겠죠, 물론. 근데 이게 미국 수정헌법이라고 부르죠. 현재 헌법 예. 25조에 이제 그 나와 있는 내용인데 대통령의 권한 그리고 한계 이제 이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심신 상태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은 예. 국무위원들의 일정한 수가 제가 알기로는 과반수 이상인데 찬성을 해서 일부 대통령직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그렇죠. 누군가가 대행을 하게 한다. 그렇죠. 그럼 국무위원이 아니더라도 하여간 미국 법에서 정해진 어떤 그 위원들의 얼마 정도 이상 이 사람들이 정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결의를 할 수가 있다는 우리처럼 것이죠. 헌법재판소 같은 데서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결정함 뭐 이래야 스톱되는 게 아니라 예. 미국은 행정부 내에서도 자기들의 빅보스인 대통령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는 것이니까 특이한 나라네. 의회에서도 탄핵을 할 수가 있고 예. 행정부 내부에서도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심신이 문제 있다고 할 때 트럼프는 신체 쪽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뭐 예. 골프는 아직도 잘 친다고 하니까. 예. 그때 왜 그랬냐면은 예. 그 제임스 코미 그 FBI 국장 그만뒀던 해고해 버렸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미국 법무부에서 이제 깜짝 화들짝 놀랐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은 이 법률 뭐 대통령의 그런 권한은 물론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연루가 되는 어떤 그런 걸 수사를 해야 되는 판에 그걸 해고를 해버리면은 그게 대통령이 아니라 무슨 황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후진국도 아니고 예. 미국 같은 나라에서 대통령이 그런 권력 행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 국무부 공무원들이 이제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예. 그 와중에 당시에 그 법무부 차관이 보통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차관 하면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는 전문 관료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실무적이면서 정무적인 감각도 신경을 써야 그렇죠. 하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대통령과는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도 있는 오케이. 예. 이 사람이 약간 민주당 성향이라고 합니다. 하기는. 근데 어쨌든 간에 법무부 내부에서 이제 깜짝 놀라. 이건 대통령으로 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장관들 몇 명한테 이제 트럼프가 발언한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몰래 녹음한 거죠. 이거를 들려주면서 이게 대통령 되겠냐? 그것도 좀 문제 있죠, 조금. 이거 되겠냐? 대통령 이래 되겠냐? 예. 그러니까 2017년이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2017년 상황을 잘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 남북 관계도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전쟁 직전까지 그렇죠. 갔었고.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 화염 뭐 이래가면서 이게 정신적으로 괜찮냐 이게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거 미국 괜찮나? 대통령이 정신 상태가 괜찮은 거 그때 책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미국의 수십 명의 그 정신의학자들이 함께 쓴 책인데 대통령 트럼프 위험하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 하나 우리나라도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라는 이 제목으로.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바라봤군요. 그렇죠. 트럼프를. 2017년이라는 우리가 지금은 뭐 별로 우리가 좀 그래도 북미 회담이고 뭐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17년 상황을 보시면은 아 이거 위험하다. 그렇죠. 미국도 위험하고 전 세계 위험하다. 그 상황에서 국무위원들 몇 명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수정헌법 25조의 규정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의 트럼프 지지자들도 부글부글 이쪽에선 이번에는 또 이쪽이 부글부글 반드시 이거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상원에서 이제 조사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법무부 차관은 그 사의를 표했죠. 예. 아마도 이제 그대로 그랬겠네. 통보가 되겠죠. 몰래 녹음한 거를 트럼프가 언젠가는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알죠, 그러니까. 아무튼 둘 다 아무튼 트럼프는 엽기죠. 참 뉴스메이커고 트러블메이커고. 네. 자, 네. 우리 관련 얘기를 아무래도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국내외적으로 특히 국내 정치적인 면에서는 지금 쭉 설명해 오신 대로 내우 외환 뭐 사면 초과 이렇게 네. 있는 건 분명한데 우리로서는 트럼프가 어디 가서 뭘 하든 솔직히 그거보다는 한반도 평화에서의 이게 그것만 잘해주면 매 잡는 게 뭐 꿩이라든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닭 잡는 게 꿩이라든가 매라든가 갑자기 뭐, 말이 왜 꼬이냐? 저 정신없는 트럼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이번에 오는 거 보면 평화 선언, 그러니까 트레이트먼트라고 외교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 조약 이런 건 아니고 네. declare 선언한다. 네. 물론 그 선언은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네.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네. 북미 간의 평화를 선언하고 불가침 조약, 불가침 그것도 조약이 아니고 선언이더라고요. 네네. 그런 얘기와 함께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가 나온다는 얘기는 네. 어쨌거나 연락사무소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뭔 공간을 확보하고 그렇죠. 거기에 연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공식 배치한다는 점에서는 그렇죠. 크게 성에 차지는 않더라도 눈에 만져지는 가시적 성과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 점 얘기 좀 오늘 듣고 헤어지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북한에서 계속 요구를 해왔던 것이고, 네. 그러니까 북한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수교죠. 그러니까 수교가 된다는 것은 대사관이 양쪽으로 설치된다는 그 그건데, 전 단계로서 연락사무소가 그래서 그 전 단계가 이제 연락사무소다. 네. 이 연락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영어로 얘기할 때 정치 용어로 네. de facto embassy, 그러니까 사실상 대사관이다. de facto embassy. 그렇죠. 그러니까 대사는 아니지만 사실상 대사관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물론 그 다음에 그럼 그 명칭을 뭐라고 부르냐는 사실 되게 다양합니다. 나라마다 예. 쭉 조사를 해보면은 어디는 미션스라는 말 쓰기도 하고 어디는 오피스라는 말 쓰기도 하고 뭐 어디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스티튜트라는 말도 쓰고 옛날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수교하기 전에 얼마나 긴 시간 동안에 계속 핑퐁 외교부터 다듬어 시작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사관을 설치하기 전전에는 그런 단계를 한 번씩 거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터레스트 섹션이라고 하는 연락 사무소 이전 단계.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관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연락사무소 우리 지금 말하는 이거는 남북 간에도 지금 있는 있죠. 개성에 그렇죠. 만들었잖아요. 개성에 만들어진 거. 그런 거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일부 관할이기 때문에 외교 관계는 아닌데 미국하고 북한은 국무부와 외무부에서 그래서 알겠어요. 외교관이 직접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de facto embassy 그렇죠. 기능을 하는 거겠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외교관이 진짜 들어간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건 그냥 받아주지는 당연히 않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북한이 뭔가를 줬을 것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희망적인 어떤 관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거기까지는 합의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우리와 북한 사이에 체결된 운영하고 있는 연락사무소와는 성격과 역할이 사뭇 다르다. 그렇죠. 우리는
통일부 산하의 한 팀이고 그렇죠. 북한 역시 그 파트너가 나오는 거지만 아까 de facto 이 말은 아마 영어는 아닌 것 같고 뭐 라틴이나 프랑스어 근데 영어에서도 사용하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in fact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는 embassy 역할을 대사관 한다. 기능을 한다. 그렇죠. 아,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겠고 이게 북미 관계 진전 및 양국 수교로 가는 마지막 징검다리.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가끔 좀 뭐가 확 굉장히 격한 것 같아요. 트럼프 그 트윗 보면 혹시 트럼프하고 트윗 친구예요? 아니요, 저 트위터를 전혀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그래도 국제 문제 하는 사람들은 트위터 봐야겠던데. 글쎄 뭐 그 사람 막 침대에 누워 있다가도 뭐 막 쓰고 그런다던데 예. 성질 나면. 근데 워낙 트위터를 제가 별로 예, 예. 아무튼 트럼프가 참. 근데 그런 면이 어떻게 보면은 예. 그 빠르게 그 남북 관계를 저 북미 관계나 한반도 문제를 어쨌든 진전시킨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점은 있죠. 네. 사실 사실- 지금 엄밀히 놓고 보면 14개월 전만 해도 뭐 ICBM이 곧 날아갈 것 같고 뭐 격추를 하니 전쟁이 곧 날 것 같은 것. 과거에 보면은 있었는데, 미국의 예.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엘리트들 이것저것 따지다가 다 시기 맞아, 놓치고 맞아. 그래 몇십 년을 그래왔잖아요. 클린턴, 오바마 다 그랬었어요. 이 사실. 콜럼버스 달걀 같은 그냥 놓으면 되는데 그거를 못 하고 이 엘리트들이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트럼프는 와서 탁 세웠다 이거지 계란을. 그냥 툭 놓으면 되는 건데 근데 트럼프도 그렇게 무식하거나 가방끈이 짧지는 않아요. 아니 제가 그렇게는 아, 예. 그 유펜인가? 예.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 와튼 스쿨 거기도 뭐 나왔다고. 들어가기가 꽤 쉽진 않다고 들었어요. 공부를 잘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뭐 알겠습니다. 결국 아직까지는 트럼프는 여러 가지로 문제 있는 사람이지만 닭 잡는 게 꽝이다.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한반도 문제만 그러니까 탄핵 당하더라도 음. 한반도 문제는 해결해 놓고. 해놓고 알겠습니다. 당하시라. 예. 꽝 잡는 게 맵니다. 수정합니다. 설령 탄핵이니 뭐니 국내 정치적으로 대단히 핀치에 몰리더라도 그 전에 제발 2차 북미 회담에서는 확실하게 선을 하나 그어놓고 네. 돌아갈 수 없는 교두보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좀 그렇게 해라. 네. 들릴지 어쩔지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면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번 2차 북미 회담이 어떨지를 살짝 가늠해 봤습니다. 여전히 오리무중인 구석이 아직은 많습니다. 그리고 회담은 약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국제뉴스 임상훈 소장님과 같이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